이런 얘기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무조건 진다. 네, 무조건 진다라고 아주 단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백날 이재명만 욕하고 이재명에게 당연히 진다.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이재명 때리기에만 급급하고 무조건 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국민의힘에서 언제쯤이면 이제 태세 전환을 좀 할 수 있을까? 지금은 태세 전환을 하고 있지 않은데 언제쯤이면 좀 태세 전환을 해서 이러한 뭐 비아냥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예, 우리 김민석 의원이 국민의힘 무조건 지는 이유가 이재명 때리기 무조건 반대만 몰두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네.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이재명 때리기만 몰두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저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전 요즘은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제가 민주당 그러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네. 수구 반동 세력의 숙주 정당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구 반동 세력의 숙주 정당. 예, 네. 수구 세력의 숙주 정당입니다. 즉 사실은 이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도 진보당이라고 하는 통합진보당의 탈바꿈한 그런 정당을 위성 정당으로 거느려서 원내 진출을 도왔습니다. 그랬죠. 예. 그랬네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구성원들의 상당 부분들은 우리가 한 1년 전에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요. 네. 586 운동권 정치 청산 이런 얘기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실상 애착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걸 반대한민국적인 정서가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숙주 정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거 586들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민족주의라고 하는 혐일, 일본에 반대하고 일본을 미워하는 그런 감정에 기초해서 한국 정치나 또는 한국 정치에서는 편가르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굉장히 위험한 친중 노선을 걷고 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아주 낡은 세력들, 즉 막스 레닌주의나 또는 주체 사상이나 이런 것에 오염됐던 사람들이 다시 활개를 칠 수 있는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득세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다른 자리에서 참 많이 했고요. 그 워딩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시고 어떤 분은 나 예. 북한 얘기하는 줄 알았어. 뭐 이런 얘기도 하시네요. 네. 저는 수구 반동이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네. 제가 이 재판 받을 때 옛날에 옛날 얘기하는데 대학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네.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5.18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걸 막는 것은 수구 반동 세력이다 이렇게 재판정에서 그러시더라고. 그래요? 1985년도에.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수구 반동이란 말이 굉장히 선동적인 언어인 줄 알았더니 학술적인 언어더라고요. 학술적인 네. 그래서 네. 왜 제가 수구 반동이라고 하냐면은 대체로 사상적인 내용에 있어서 막스 레닌주의나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 시대 맞냐 이거 완전히 낡은 사상들이잖아요. 네. 그 낡은 사상들을 우리 386들이 운동한다 그러면서 저 창고에 있던 걸 끄집어내 가지고 휘두르기 시작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네. 그 사상적인 연장선에서 민족을 우선시하거나 노동계급에 대해서 무슨 헤게모니를 인정한다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세계관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전히. 네. 예. 그리고 그러한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물론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숙주 역할을 민주당이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당대표가 출연한 이후로는 파퓰리즘, 네. 즉 자신의 인기나 이런 걸 영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가리지 않고 하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좌파적인 이데올로기, 즉 국가 부분이나 네. 공공 부분을 확대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 역할을 훨씬 더 팽배하게 해서 민간의 시장 영역이나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들을 축소시키겠다라고 하는 기본 노선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좌파 파퓰리즘이라고 하고 그게 나라를 망친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되게 공감이 갔던 말씀이,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건 말건은 신경 쓰지 않는다. 네. 네, 진짜 그거는 공감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네. 저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동네에서 맨날 봐요. 아. 인사하거나 그러면은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걱정을 하고 손을 잡고 네.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뭐냐면요. 이 우리 대통령이 불쌍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대통령에 대한 난폭한 사법 처리 때문에 동정심이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저는 뭐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치적 태도가 찬성이 됐건 반대가 됐건 저는 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결국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잘못된 조치에 대한 옹호로 받아들인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쌍한 것과 잘잘못을 따지는 건 다르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것의 연장선에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김민석 의원이 네. 이재명 때리기 반대만 몰두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첫 번째로는 이재명 민주당 네. 현재 민주당의 본질에 비추어 봐서 대단히 위험한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때려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란 옹호당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국민 정서가 그렇게 이 대통령에 대한 난폭한 사법 처리에 대한 분노나 불만, 동정심까지 포함한 이 정서를 대변하는 것을 내란 옹호당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주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비상계엄을 제일 먼저 반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 대표죠. 네. 네. 그다음에 비상계엄을 해제하라고 요구한 사람도 한동훈 대표고. 그렇죠. 그다음에 비상계엄에 합류하지 말라고 군인과 경찰 보고 호소한 사람도 한동훈 당대표였어요. 맞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의 당대표였어요. 네. 네. 그래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그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을 했고 아닌 말로 쉽게 말해서 숲속에 숨어있던 이재명 당대표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없었으면은 그 사람도 그렇게 숲속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 요즘 별명 생긴 거 아시죠? 저희 뉴스엔지에서. 그래요? 네, 숲자이밍이라고. 아, 숲에 참 숨어 말을 잘 지내시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숲에 숨어 있다 숲 그리고 이재명 이제 중국어로 리자이밍이잖아요. 예, 예. 숲자이밍이라고 요즘에 또 조어가 또 하나 탄생을 했어요. 요런 거 현수막에 한번 걸어주시면 안 돼요? 예. 숲자이밍. 그래서 우리가 내란 옹호당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있죠. 내란을 비상계엄을 옹호한다. 네. 내지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랬군요.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지금 비대위원장 자체가 그러한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렇지만 그때로 가도 저는 이런 내용들은 네. 사실상 우리가 3월 중순이면은 탄핵과 관련돼서 결론이 날 테고, 한동훈 당대표도 사실 무슨 정치 은퇴를 한 것이 아니고, 책을 쓰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 네.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시간이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 시간에 본격적으로 우리 당내 노선과 관련된 투쟁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요. 네. 예, 그걸 통해서 사실 우리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맨 처음 반대했고 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었고 또 대통령의 위법 위헌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질서 있는 퇴진도 얘기했다가 네. 본인이 수락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탄핵에까지 이르는 탄핵 심판에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본인의 네. 책임인 것 같고요. 그런 점이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 국민의힘이 초기에 했던 역할 네.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건 부정하는 말들인데요. 근데 김민석 이제 의원. 언론에서는 사실 아까 어떤 그 ADJK님이었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언론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때 당시에 여당 대표가 처음으로 계엄이 위법하고 위헌하다라고 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여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거죠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네. 시간이 이제 뭐 사건들이 너무나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역사에 보지 못했던 사건들이 막 계속 있었잖아요. 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뭐 경찰이 수십 개 중대가 사저로 가고. 사저로 가고 또 구속이 되고 뭐 헌재 재판에 본인이 출석하고 이런 등등의 일련의 과정들이 어느 정도 정돈이 돼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런 뭐 무슨 걱정하는 김민석 의원이 뭐 내란 옹호당이라고 하는 거 네. 그냥 단숨에 지워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큐의 정리. 예.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관계는 어디 안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는 예. 어디 안 가고 있고 또 대선 국면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조명이 있기 마련이니 그것이 뭐 언론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뭐 회자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오히려 네. 민주당이 무조건 지는 이유는 네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의 밍 덕분이다. 네. 네. 그러니까 저 김민석 의원 말을 이렇게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네. 민주당이 무조건 지는 이유는 이재명 때문에 그렇다. 아 좋다. 아 요것도 현수막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요것도 선관위에다 또 물어봐야 돼. 네, 물어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딱 하시면 아 요거 현수막 괜찮은데 이런 생각부터 든다는 네. 위원장님이 또 매번 이 현수막 문구 때문에 고민하시니까 저도 같이 고민을 좀 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숫자의 밍은 좀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다. 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현재까지